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9월 8일 오늘의 마감 시황 영상입니다. 자, 명절을 하루 앞두고 증시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0.33%, 코스닥은 1.25%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상승 자체는 상승인데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2% 넘게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그 탄력을 따라가지 못한 점, 어제 미국 증시도 좀 반등이 나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오르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 기조를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죠, 뭐. 근데 또 요인을 좀 꼽아보자면은 분명한 요인들은 있어요. 일단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한국은 추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두고 긴 명절을 앞두고 나서 공격적으로 무언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현금화를 시켜놓고 이제 조금 매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 따져볼 수 있겠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에요. 오늘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내마녀의 날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좀 변동성이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았던 점, 오늘 증시가 분봉을 보시면은 뭐 상승 하락에 대해서 방향성을 꾸준히 잡았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방향성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반등 마감이 되었다는 점 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런 반등이 나왔느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온 내용이 일단은 최근 낙폭에 따른 좀 일단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물론 그 속에서도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FOMC를 2주 앞거두고 나와요. 베이지북이 어떤 내용이 나왔냐? 경제 성장에 대해 가지고,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둔화되는 내용이나 우려감이 있는 내용이 있는 건 맞다, 사실이다. 하지만 물가 역시 높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조금씩 소폭씩 꺾이려는 모습, 그리고 그런 확인되는 내용들이 보인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물가가 고점이고 내려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꺾이는 모습들은 보인다. 이런 식으로 연준에서 베이지북을 통해서 직접 발표를 했잖아요.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연준에서 직접 물가가 꺾이는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말했다는 점이니까, 그죠? 시장에서 결국 가장 계속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내용인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CPI랑 PPI 등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보면서 증시가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거진 가시화돼 있어요. 물론 FOMC를 진행을 해봐야 어떻게 될지 알겠지만 예상치가 거진 뭐 100% 가까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들로 하여금 이게 한 번 더 확실시 될 것이냐, 혹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증시 방향성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좀 급락을 했어요. WTIU 같은 경우는 6%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유가가 하락을 하면은 사실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수요가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하락한 거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이유 자체는 좋은 이유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가 뜬다는 건데, 그죠?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결국 물가와, 1순위는 물가와 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호재로 풀이가 되고 있다. 긍정적인 고용 지표,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나오면은 경기 둔화가 안 됐다고 매파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하고 악재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물가가 꺾일 수 있겠네 하고 호재로 받아들이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졌고, 다음 주엔 그래서 그 지표들과 이제 연준의 발언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특징 종목들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고려산업, 뭐 한탑, 신송홀딩스, 뭐 이런 식품, 뭐 비료나 사료,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 시세가 좀 분출됐어요. 오늘 이건 어떤 내용이냐? 지난 7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협안을 좀 세웠었는데 러시아가 여기에 태클을 걸었어요. 어, 우리는 좀 개발 도상국들, 개도국들의 곡물들이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수출 허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인 수혜를 보고 있는 거는 EU, 유로화존들이다. 그래서 이거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내용을 좀 언급을 하였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곡물들 수출들이 다시금 위기감을 느끼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살펴볼 수 있겠고요. HLB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HLB 뭐 HLB 오타가 맞네. HLB 뭐 생명과학, HLB 제약 뭐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이름이 뭐였지? 그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이제 임상을 순항을 하고 있는데 임상에서 좀 긍정적 효과 입증을 했다는 내용의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뭐 한국석유는 그래도 보합세를 지켰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석유 뭐 정유 관련주들이 좀 하락분을 메꾼 종목들도 있긴 한데 S오일 뭐 이런 것들은 거진 하락 뭐 3, 4% 하락 출발해서 거진 갭을 메꾸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다 보니까 정유주나 국제 유가,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던 내용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시황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행복한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